이번 영상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기꾼인 버나드 메이도프와 그를 파헤친 진념의 사나이 해리 마코폴로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99년 해리 마코폴로스는 미국 투자회사인 램파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상관으로부터 새로운 업무를 할당받게 되는데, 그것은 매월 1에서 2%의 수익률을 꾸준히 달성하는 경쟁사의 해치펀드를 분석해서 새로운 투자 상품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해리 마코폴로스는 해당 해치펀드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해당 해치펀드의 수익률이 기계적으로 일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마코폴로스는 자신이 분석한 해치펀드가 폰지 사기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폰지 사기란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오직 투자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 금액을 부풀려 가다 어느 정도 금액이 모였을 때 이 돈을 가지고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코폴로스는 즉시 해당 해치펀드의 CEO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버나드 메이도프가 모든 책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버나드 메이도프는 스프링클러 설치업체의 평범한 직원이었으나 1960년 그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주식 중개회사를 설립했으며, 그 후 공격적인 마케팅과 높은 수익률로 본인의 회사를 업계 최고로 만든 입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당시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메이커 기업이었으며 월가에서는 6번째로 큰 기업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메이도프는 미국 정부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1년부터 2008년까지 미 연방 후보자 및 정당, 정계의 유력 인사 및 각종 위원회에 막대한 후원금을 지원하는 큰손이었습니다. 본인 역시도 나스닥 증권가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마코폴로스는 즉시 자신의 회사인 램파트 이사진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램파트의 이사진은 그러한 사실에 크게 개의치 않았으며 오히려 메이도프와 비슷한 상품을 만들라는 요청까지 받게 됩니다. 이에 마코폴로스는 크게 실망하지만 메이도프에 관한 조사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봄이 되자 마코폴로스는 그동안 자신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미 연방 SEC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만, 무슨 이유인지 SEC는 이러한 고발 내용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금융감독원이 얼마나 무능함과 안일함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였으며, 또한 메이도프와의 무언의 커넥션이 있었음을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코폴로스는 꾸준하게 메이도프에 관한 사실을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마헤찌라는 투자정보지의 편집장을 만나 위와 같은 사실을 폭로했으며, 2001년 5월 해당 정보지는 메이도프에 관한 기사를 대중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놀랍게도 SEC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메이도프를 두둔하는 사람들마저 있었습니다. 마코폴로스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메이도프에 관한 조사와 해당 내용을 SEC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메이도프의 자금 출조에 러시아 마피아와 마약 카르텔의 검은 돈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동차 탑승 전 매번 차 아래를 살펴 폭탄의 설치 여부를 확인했으며, 취침 전 항상 장전된 총을 준비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변 위협에도 그는 메이도프에 관한 고발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익명으로 뉴욕 법무부 장관에게 메이도프의 사기 행각을 고발하기도 했으며, 메이도프의 투자자들을 만나 그의 사기 행각을 밝히며
메이도프를 위한 투자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노력으로 2곳 이상의 은행들로부터 메이도프의 헤지펀드 투자를 중단시켰으며, 이러한 그의 노력은 점점 메이도프를 궁지로 몰아갔습니다. 궁지에 몰린 메이도프의 회사는 내부에서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점점 자신들의 입지는 좁아졌으며 투자 금액 역시도 줄어들게 되면서 메이도프의 아들들은 자신의 위치에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2008년 12월 10일 메이도프의 2 아들인 마크 메이도프와 앤드류 메이도프는 FBI에 연락하여 아버지인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를 고발하게 되면서 그의 사기 행각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FBI는 그 즉시 버나드 메이도프를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하게 되고 그를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미국 법원은 신속하게 그의 자산을 동결하고 폰지 사기에 관한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해인 2009년 2월 마코폴로스는 미 하원 청문회에서 메이도프의 사기 행적에 관한 증언을 하게 되었으며 지난 10년간 자신이 수집해온 증거를 상세히 증언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은 결국 메이도프를 굴복시켰으며 그해 3월 그와 관련된 11개의 혐의 모두를 시인하게 만드는 결과를 이끌게 됩니다. 여러가지 확실한 증거들로 인해 대형 금융사기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해 6월 메이도프는 증권사기, 자금세탁 등 11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형벌에 관하여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증권사기 20년, 투자사기 5년, 우편사기 20년, 전신사기 20년, 국제자금 세탁 20년, 국제자금 세탁을 위한 위장 및 은폐 20년, 자금 세탁 10년, 허위진술 5년, 위증 5년, SEC의 허위신고 20년, 복리 및 후생비 횡령 5년으로 총 150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메이도프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데이비드 프릴링은 증권사기, 투자사기, 허위감사 보고 등의 항목으로 징역 10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회계사인 코니 시버그는 징역 30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메이도프의 형인 피터 메이도프 역시 폰지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폰지 사기를 처음 알린 첫째 아들 마크 메이도프는 자신은 아버지의 사기 행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여러가지 피해 보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이로 인한 압박감으로 2010년 12월 11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둘째 아들 앤드류 메이도프 역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형과 함께 여러가지 피해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2014년 9월 3일 세포 림프종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의 나이 48세였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재판과 처벌이 있었지만 몇 가지 점에서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메이도프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조건으로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했으며 FBI 역시 이를 수용하여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의 한계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 정치권, 법원, 회계감사 시설은 물론이고 러시아 마피아와 카르텔 조직 역시 조사 대상에 오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둘째는 이 사건에 큰 책임이 있는 SEC의 처벌이었습니다. SEC가 사건 초기 메이도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했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이와 관련해서 단 8명의 관계자만이 처벌을 받았으며 처벌 수위 역시도 감봉, 정직 및 강등이 약한 처벌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마코폴로스는 미 방송국 CBS에 출연하여 타율이 0.966인 타자가 있는데 그의 속임수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며 메이도프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SEC 조직을 강력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사 결과 그의 금융사기 규모는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7조 원에 달하였으며 총 9,0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